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이 늦어지면서 남북한 관계가 단절 직전에 이르렀다고 우리나라 언론이 아닌 프랑스 신문인 르피가르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우리 정부의 중대 결단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북한은 마지막 실무회담 제2에 이은 회담 수용 독촉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상황이 답답할 분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인데요.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유창근 대변인입니다. 유 대변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유 대변인님은 별로 안녕치 못하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참. 통일부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우리 기업 피해는 투자자산 4,500억 원, 영업손실 3,000억 원 등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신고된 것을 이제 기준 잡은 유형 재산에 대한 평가하고 이제 기업들의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건 다 빠진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금액으로 뭐 추산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잠정 짓게 됐던 것도 1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도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도 뭐 조간 보도를 보니까 피해 보전을 해주는 보험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로 넉넉합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설비 투자에 대한 4,500억. 네. 그것이 직접 투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이 한 2,800억 정도 지금 계산되면 한 6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정부의 그 자금 한도가 있어갖고 보험금이 이제 최고 한도가 이제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네. 기업당 70억에서 한 50억 정도. 네. 밖에 더 이상 못해서 한 100억을 투자했거나 150억을 투자했더라도. 네. 보험을 더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이게 다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뭐 보험으로 회수를 한다선 치더라도 한 30-40% 날아가는 거는 기본이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동안 4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정부는 북한의 답이 없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뭐 일요일날 그 발표했듯이. 네. 기업들의 이제 피해를 이제 계속 집계하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도산할 위기에 직면하니까 보험금이든 뭐든지 지급을 하면서 어떤 중대 조치를 좀 취할 수밖에 없다. 네네. 기업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또 4월달에 그 대통령께서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중대 결단에 대한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은 북한이 지금 묵묵부답으로 있기 때문에 사태가 점점 더 꼬이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요. 북한이 왜 지금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이 빨리 좀 회담에 좀 나와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저희 하도 답답하니까 내일 저희도 지금 그 임진각에 가서 지금 그 촉구 대회를 해서 좀 빨리 열어달라. 네. 라는 어떤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정은 사실 여기서는 알 도리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옛날에 들었던 풍문들을 종합할 때 아무래도 입주 기업들은 조금 더 정보에 밝지 않을까 싶어서 높아시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뭔가 좀 짚히는 게 없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원부자재하고 제품 반출을 위해서 올라갔을 때, 네. 북쪽에 이제 뭐 근로자들도 그렇고 또 당국에서 나온 사람들도 이제 각 기업마다 나와서, 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좀 열라고 네. 여태까지 한 10년 가까이 있었지만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북한 쪽에서? 네, 그렇죠. 뭐 진짜 그 개성공단을 어떻게든지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그 강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네. 참 북한도 그런 심정이라면 조금 더 양보를 하고 그 남측에서 요구하는 의전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에서 좀 양보를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지금 그 4월 3일 날, 4월 8일 날 그 취했던 그 잠정 중단 조치를 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라는 재발 방지 약속만 확실하게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되거든요. 네.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북쪽에서도 충분히 뭐 이제 재발 방지 약속하겠다. 네. 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고. 예. 남북 관계 뭐 시금석이라고 하는 이거를 살리려면은. 네. 이제 좀 재발 방지 약속해서 우선 가동을 빨리 시켜야. 네. 그 개성공단의 주인은 사실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하다가 네. 기업들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어놔도. 네. 결국 기업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이런 이제 약속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정부도 좀 뭔가 정상화 쪽에 초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이고 막 차제에 이 보수 세력들도 뭐라고 하고 하니까 정리해버리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제 이것이 진짜 필요 없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장시간 회담도 할 필요가 없고 진작에 닫았겠죠. 네. 근데 지금 닫지 않고 뭔가 서로 이제 우리 정상화를 위해서 각자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네. 그러면은 뭔가 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네. 방법론 때문에 그렇다면 그 방법만 좀 유연하게 해서 네. 서로 풀면 되는데 이미 이게 뜻이 없었으면 진작 닫았을 겁니다. 뜻은 있다. 그래서 뜻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끌고 오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여태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자존심 싸움을 조금만 접으면은 참 좋은 해법이 나올 법도 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유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유화라는 게 뭐 보험금을 받으면 국유화 되는 겁니까? 그건 좀 부적절한 이제 표현인 것 같은데 그 땅이 이게 북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 재산 영역권 밖의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국유화를 하고 안 하고 다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들어 있으니까 대위권 문제를 네. 잠정적으로 이제 보험을 지급했을 때 그 설비 투자에 대해서 네. 그것도 또 이제 그 보상한 범위 내에서의 이제 그 범위를 이제 대위권을 갖는다는 거지 이것이 국유화라는 거는 사실 기업이 주인이니까 네. 기업의 최종 평가를 받기 전에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그런 취지가 그렇죠, 예, 국유화로 와전된 거네요. 네네네. 예. 자, 통일부의 류길재 장관이 지금 이런 시점에 휴가를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뭐 저희가 뭐 그런 부분까지 코멘트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으니까 예. 저희들이 뭐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예. 언론은 북한의 묵묵부답에만 책임을 두는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은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이거는 뭐 어차피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네.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또 언론에 대해서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한쪽에서는 그 이렇게 장기간 네. 언론이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인터뷰를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언론도 있고 부정적인 언론을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자유민주주의 방식이니까. 네. 다만 이제 그 표현하는데 좀 포커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왜곡된 이런 이제 표현들이 그 국민을 오해하게 만든다든가. 네. 그래서 사실 위주로 해서 좀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되겠고 또 외신들도 가끔씩은 이런 이제 한국에서 이 평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평가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국제적 수준에서 이제 언론도 좀 성장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개성공단 문제가 이게 가시화되면서 좀 보수 언론의 문제점은
마치 개성공단이 북한 집권자들의 무슨 개인 돈주머니인 것처럼 해석한 그런 대목들이 북한의 심기를 거슬렸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발단의 어떤 가장 그 원인이 되는 얘기인데. 네. 저희가 이제 연간 한 9천억 정도가 이제 그 개성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53,500명 정도가 되는데 1인당 한 130불 정도가 돼요. 싸긴 싸네요. 그럼 1인당 130불인데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1인당 한 30불 정도 내외로. 네. 그럼 그 하루에 1불이면은 그 국제 기준에서 말하는 최빈국이 하루에 2불 이내를 최빈국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1인이 쉽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루에 1불 우리 그 커피값도 안 되는. 네. 그런 돈을 갖다가 우리가 노동의 어떤 대가로 지불했는데 그것이 어디 다른 데 전용됐다. 예. 이거는 좀 인도적 측면에서도 감히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정말 그 부끄러운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진짜 그 뭐 무슨 이제 결국은 그게 북한에서 돈이 도니까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은 됐겠지만은 그게 뭐 누구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인도적으로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네요. 그렇죠. 2007년도에 그 미국 인권위원회에서는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던 것이 뭔가니까 너무 저임금을 줘서 네. 이것이 지금 그 인권을 착취하는 거다. 네. 하고 미국 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130불이?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우리가 한 이제 최저임금 50불 갖고 시작을 할 텐데. 네네. 너무 임금이 그 작은 걸 갖다가 국제 기준에서 이거는 좀 부합되지 않으니까 더 올려줘야 된다. 그때는 50불이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 50불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진짜 저임금은 저임금이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뭐 들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30불이라는 월 임금 수준이 중국에서 가장 싸다는 지역보다도 훨씬 더 싸다면서요. 그렇죠. 중국에서 뭐 저쪽에 동북 쪽에 싼 데는 지금 어느 정도 합니까? 평균 임금이 월? 중국은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0불 정도 평균. 네. 250불에서 300불 정도 이상 해서 지금 그 인건비가 또 복지 비용까지 하면 상당히 비싸요. 이게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말하자면은 개성공단이 그 낮은 임금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인 것은 틀림없네요. 그렇죠. 한민족 그 상생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기업들의 당장 한계 상황을 이제 극복하는데 이제 그 동남아 일대에서는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네. 좋은 조건이었고 또 국가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도 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성장 동력인데 이것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북한을 뭔가 개방시키고 민주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시각에서 봤어도 이게 개성공단에서 뭐 주는 초코파이라든지 남한의 이런 물건들이 북한을 개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은 이제 계획 경제를 하던 나라였는데 이제 시장 경제가 들어가면서 네. 기업들이 다양한 물품을 갖고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북쪽의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네.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원조를 받고 외국에 물자가 들어왔을 때 호기심도 갖고 이제 신기했던 것처럼 네. 그것이 촉매제가 되잖아요. 경제 성장의 어떤 촉매제가 되는 것처럼 네. 북한도 이제 그런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촉매제 역할로서 이 개성공단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아니 이제 저희 호기심에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가외수당 뭐 이런 걸로 초코파이를 지급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북쪽의 노동력들이 상당히 체력이 떨어지고 열악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좀 간식이라도 좀 줘서 네. 체력을 좀 보강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입장에서 한개를 주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하나 먹었을 땐 몰라도 성인이 하나를 먹었을 땐 양이 안 차요. 네. 그래서 한 몇 개씩 더 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코파이가 간식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그것이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과급으로 네. 연장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에 이제 그것이 대신 어떤 대체 수단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장려금과 같은 그런 기능도 해갖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게 뭐 북한 암시장으로 흘러나가가지고 상당히 남한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들었다 그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 짧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주 비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뭐 70% 이상이 개성공단을 닫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줘서 저희들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해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이루는데 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유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